카페와 주택 등으로 허가받았던 건물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추진되면서 30여 가구가 사는 창원의 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벌쏘임 사고나 벌집 제거 출동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관련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창원의 한 작은 마을이 신축 중인 건물 공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카페와 주택 등으로 허가받았던 건물이 봉안당에 있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10년 전 구슬골 마을로 이사온 심정희 씨. 최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집 뒤쪽 20m 떨어진 곳에 짓고 있는 건물 때문입니다. 공사 초기 카페와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상은 봉안당이 포함된 종교시설이었습니다. 절이 들어오면 봉안당 들어올 거죠. 낙골당 할 거죠. 잠 자겠습니까? 못 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소장이 도면 보여주면서 절대 절은 아니다. 낙골당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최근에서야 종교시설인 절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절 안에 들어설 봉안당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아무리 허가가 난 공사라고 해도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건축주가 절인 것을 감추기 위해 건축 허가 과정부터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과 의사를 단 한 번 소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 도로를 차단을 하고 이 절 짓는 공사를 중지를 차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저희들 주민들은 일체 사찰 절 짓는 걸 절대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주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종교시설도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 용도 변경조차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꼼수 용도 변경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로 카페, 사무실 등의 용도로 매각이 어려워졌고 건물을 원하는 종교시설이 나타나 용도를 바꾸려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반발을 고려해 봉안당을 짓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마을 측에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건축주가 보낸 각서는 진정성이 없는 내용뿐이라며 주거권 안정을 위한 집회 등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에어컨 실외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외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8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기간 전체 에어컨 화재의 62.37%가 7월과 8월 사이 집중됐고 6월에도 1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기 결함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데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장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는 통상 야외나 베란다에 설치돼 있어 비에 노출돼 있고 작동 시 자체에서 습기가 발생합니다. 냉각 밸브와 외부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는 천이나 종이, 비닐 같은 가연 물질을 놓아두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사용하는 만큼 열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실외기 실내부 온도뿐만 아니라 실외기의 전자기판과 전기 배선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기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창은 항상 개방해 놓으시고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2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2일 아침 7시 15분쯤 거제시 아주동의 한 도로에서 조선소 직원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91명 중 88명이 중경상을 입어 관내병원 3곳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진로를 변경하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앞서가던 통근버스가 급감속을 하자 뒤에 버스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벌쏘임 사고나 벌집 제거 출동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합천소방서 현장 대응단 김영준 소방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김영준입니다. 네, 요즘 벌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 작년 벌쏘임 사고 관련 구급출동 현황을 보면 경남권 내 69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구급출동 건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전체 벌쏘임 관련 사고 출동 건수 중 여름철인 7월에서 9월 사이 519건으로 발생할 정도로 여름철에 집중돼서 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19 신고를 통해서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도 오고 있다고요? 네네. 벌집 제거 출동도 최근 3년간 경남 내 벌집 제거 건수는 51,549건이 발생하였으며 합천 관내에서도 지난 7월 한 달간 하루 평균 13건이나 출동할 정도로 여름철 벌집 관련 출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시기에 벌쏘임 사고나 또 벌집 제거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벌쏘임 사고 증가 사유는 5월에서 7월 벌집을 짓기 시작하고 8월에서 9월 사이는 벌들이 번식기로 인하여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인데 네. 사람들도 휴가철 및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벌과 사람의 행동 반경이 중첩되기 때문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또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피해 예방법으로는 첫째, 야외 활동 시 헤어스프레이, 향수, 화장품 등 향이 강한 제품은 꽃향기로 착각해서 벌이 달려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벌은 밝고 화려한 꽃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어 노란색, 빨간색 등 화려한 색을 보면 꽃으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무채색을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벌이 자신의 주변을 날아다니거나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손이나 의복 등으로 휘두르지 마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벌에 쏘이셨다면 남은 벌침은 손톱이나 핀셋으로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신용카드나 단단하고 납작한 물건으로 긁어서 제거하시고 쏘인 부위는 비눗물로 씻으시고 얼음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지러움증이나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방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합천소방서 현장 대응단 김영준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해경찰서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을 유통한 50대 A씨 등 7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남과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검거했고 이후 유통책인 A씨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26일 경북 청도군에서 A씨를 붙잡았고 현장에서 시가 3억 3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1일까지를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일 해군 청해부대 42진 대조영함이 아덴만 해역에서 194일간의 파병 임무를 마치고 진해군항에 입항했습니다. 입항 환영 행사에서 최성혁 해군 작전사령관은 청해부대 42진 부대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그리웠던 가족과 정겨운 시간을 보낸 후 부대에 복귀해 조국 해양 수호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청해부대 42진 대조영함은 지난 2월 1일 진해군항에서 출항했습니다. 파병 기간 피라버선을 소말리아 북방까지 추적해 유럽연합 해군 예하 소말리아 해군사령부에 인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외국 선박의 호송 작전 등 모두 530여 척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했습니다. 1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해사 법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한국해양대 해사법 RIS 사업단,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해운항만업계와 관련 학계,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참여해 중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해사 중재 관련 현황에 대해 공유했으며 부산 지역의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통영 한산대첩축제를 맞아 열린 제15회 통영시장배 전국 거북선 노젓기 대회가 전국에서 선수와 응원단이 참여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통영 중립만 해상에서 학생부와 일반부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응원단 등 2천여 명이 참여해 열띤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부에서는 통영 진남초와 동원중, 충렬여중 A팀, 동원고 B팀과 통영여고 B팀이, 일반부에서는 한산면과 중앙동, 레인업 수영클럽 A팀이 우승을 차지해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지난 9일 개막한 제63회 통영 한산대첩축제는 오는 14일까지 통영시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부산해경은 선박 화재를 가상한 민관군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계류 중인 원양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선박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화재 진화와 대피, 인명구조, 해양오염 방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각 부처 임무를 확인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훈련이 실시된 감천항은 일일 평균 60여 척의 외국 선적 화물선과 원양어선들이 수리와 하역을 위해 입출항하고 조선소 16개가 위치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항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